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의 충북, 오늘은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74년 전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뤄낸 정말 의미 있고 또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올해 광복절은 일본이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기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인 국기기양 잘 실천하고요.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광복 후 3년 후가 되겠는데요.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요즘 한일 관계로 인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일제강점기하에서도 우리 민족이 모두 힘을 합쳐서 독립을 이뤄낸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희망의 빛을 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광복절에 전해드리는 충북, 오늘은 오늘 준비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소식을 전해줄 두 분의 리포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재호 리포터가 오늘 첫 소식 전해주는데요. 아무래도 광복절이니까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이어 우리 정부에서도 다음 달부터 일본을 제외하겠다 맞불 대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양국이 대립하는 현 상황을 경제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태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맞닥뜨리고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 역사의 암흑이 거쳐진 줄 알았건만 아베 내각이 오늘 오전 10시 27개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광복 74년 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는 기해외란 중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한반도 침탈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부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 초강수로 경제 보복을 가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에 맞서며 양국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통탄함이 그지없는 상황, 이 상황을 바라보는 많은 눈 중에 이들의 시선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모인 광복회. 입만 열면 고생이 절로 쏟아져 나온다는 그들의 삶에 있어 지금의 사태는 예전의 그 일이 또다시 벌어진 꼴입니다. 선친께서 봉오동 전투에 참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즘 돌아가는 세상 뉴스를 보면 느끼시는 감정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9살이죠. 산에 가서 송진, 소나무의 진, 그걸 캐게 했습니다. 일본은 전투하기 위해서. 하고 학교 갈 때는 뭐 했냐면 아주까리라는 나무 있죠. 아주까리라는 식물. 거기에 요만한 열매가 있죠. 기름이죠. 그걸 채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살 때 한국을 왔습니다.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저희 선칠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선친이 못한 일을 왜 현재 일본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단결을 해서 이 낭만을 극복하는 게 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일본 아베가 했지만 끝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끝은 우리가 보는데 끝까지 가자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서 당했는데 또 우리가 또 이제 경제로다 또 당하는 실정 아니에요? 경제로도 당하는 실정인데 또 이걸 또 우리 후손들한테 또 줄 수 없잖아요. 나라를 되찾은 것이 꼭 빛이 돌아온 것 같다 하여 우리가 광복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날, 일제정부에서는 언젠가 돌아오겠다 말도 안 되는 엄포를 놓았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총과 칼 대신
경제를 가지고는 다시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네. 우리는 오늘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1940년에 김구 선생이 주석으로 임시정부에 앉으시고 나서부터 1942년에 광복군 창설이 되고 나라를 빼앗긴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선친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과 그리고 자식들 후대까지 독립운동을 해가면서 지켜왔는데 이거 얼마든지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은 항상 저희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선친들께서부터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나라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 죽으면 웃을 때가 있지 않냐. 그 이상의 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국민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호응하고 역사를 지켜나가려고 하고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데서 정말 뿌듯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냈던 독립투사 그리고 후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계기로 확실하게 독립해보자라는 것이 국민의 커다란 움직임이 됐습니다. 가지 않겠다, 사지 않겠다. 2019년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 영향으로 토종 브랜드라는 이곳은 최근 나홀로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입장객이 끊이질 않으니 매장 정리를 미처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3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좀 있긴 했는데 지금이 더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주말 입점객이라든지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매출에서 봐서도 더 많이 올라갔어요. 7월 달에는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8월도 꾸준히 성장 중인데 이제 평일 매출이 평소에 비해서 한 1.5배, 많으면 2배 가량. 화이트리스트 한국 폐재, 일본의 경제 보복에 소비자들은 소비 품목에서 일본 제품 제외라는 선택을 한 건데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자국민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또 개인의 그 자유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그거는 존중할 사항인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기분이 이상하고. 이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곳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그거는 좀 우리도 혹시 나중에 타 국가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현명하게 잘 좀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이 미치는 영향은 자꾸 넓어지기만 합니다. 언제 규제가 될지 몰라 노심초사,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래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농식품과 관광 분야도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농식품도 지금 당장 규제 품목에 포함되진 않았다고 하지만 농업인들은 무역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생산량의 90%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이 백합이 올해는 20%에 그쳤던 것이죠.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절하네요. 거기는 그 원자탄 그래서 그 조상들 기리기 위해서 백합을 한 송이씩 갖다 꽂아요. 바이어가 우리 거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계약을 해서 올해 6월 말에 파기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불매운동 하듯이 일본에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수상공인들은 자기 검열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가정식을 표방하던 이 음식점에서는 대문에 사과와 동참의 글을 써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손으로 직접 써서 붙인 종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심정으로 이 글을 작성하신 건가요? 이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데 이제 일본이란 글자를 걸고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죄송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적은 거고요. 이제 저희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 생산되고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이제 가스오부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제품이 많아서 그런 건 아예 빼고 이제 저희가 조리를 하고 있고요. 이 음식점은 요리에 수북하게 올라가던 일본산 가다랑어포를 김이나 다른 국내산 재료들로 대체한 상태입니다. 일본 음료수와 주류 또한 모두 뺐습니다. 뭐가 꺼려 하신다고 해야 되나? 저기 앞에만 가까 보시고 그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본 가정식 집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보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아요. 일본 음식 같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좋아했었는데 저도 그런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이 뭔가 유행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좀 가기 좀 꺼림칙한 그래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사는 엄마한테 직접 배워온 라멘을 청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음식점은 배달의 양이 사태 전과 비교해 최근 현저하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매일같이 뉴스에서 쏟아지는 양국 간 갈등의 이야기들이 사장님에겐 참으로 착잡한 일입니다. 일본 식당의 문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셔서 이제 1인 가구가 늘면서 혼밥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혼밥 하시면서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는 모습 보면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정치 문제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런 일본 문화까지 이제 안 좋게 흘러가는 방향이 가다 보니까는 일본이 정말 잘못했죠. 진짜 정말 정치적으로는 저도 정말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일본 문화까지 그렇게 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 좀 속상하고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일본이 정치적인 보복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속상해요. 평화는 추상적이지만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물건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따져보는 것이 무색한 일이 되어버린 이른바 글로벌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일본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과 고민 끝에 내린 답은 큰 목소리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차! 일본이! 머물러 있는 청춘인지 알았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답이기는 할까요? 또 다른 노여움에서 독립할 날은 언제가 될까요? 그 무엇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조국 광복이 태평양 전쟁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말 그대로 커진 대한민국의 진짜 광복을 이룰 때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올해 8.15는 여느 때와 달리 제2의 광복운동으로 승화돼서 이 3.1운동 100주년과 함께 국민대축제, 커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촛불 집회에 자리하셨나요? 네, 우리나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보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복속시키려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항하기 위해서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감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과 정부와 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정치인들처럼 패갈려지지 말고 우리 국민들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일본 사람들 진짜 우리가 일본 안 가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일본차 안 타면 안 됩니까? 이 기회에 일본 사람들 아베 정권 우리가 쳐 부숴야 됩니다. 광복절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민족으로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과거사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갈 미래 문제까지 더불어서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듭니다. 1945년 8월 15일, 그로부터 74년이 지났습니다. 기나긴 시간 끝에 마주한 또 다른 전쟁. 반드시 승리로 끝이 날 것이라 모두가 믿고 바라고 있는 기해외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뭐 요즘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네. 네,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의 심정이 막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이런 그 나름의 뭐 어떤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군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닌 것이 실제 통계상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까지 충북의 일본 수입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수입 의존도 또한 전체 무역 상대국 대비 10%를 웃도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이 켜진 충북 경제에 도민들도 함께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도 자체에서도 피해 품목과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이 결과가 부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네, 사실 오늘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어느 광복절보다 생각이 더 많아지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